네, 안녕하십니까. 회린이TV의 회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정의를 한번 보면 물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의 총칭, 전기저항, 열저항, 공기저항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항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여기가 지면이라고 했을 때 지면 기준 이만큼이 위치 에너지가 더 높겠죠. 이걸 전기 또는 전자에서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기적인 압력, 전기적인 에너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놓게 되면 공이 흐르겠죠. 아래로. 이때 이 흐르는 것을 바로 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류가 흐르는 와중에 여기 여러 군데서 부딪히면서 떨어지고 있죠. 이것들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런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주파수에 관계없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앞에 이 말을 붙이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임피던스의 개념과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 드릴 겁니다. 참고로 주파수에 관계가 있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자, V는 RI.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옴의 법칙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옴의 법칙은 V는 IR이죠. 사실 이거 두 개 위치만 바꾼 건데 당연히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입에 안 붙게 이렇게 V는 RI로 바꿨냐?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인덕터와 커패시터도 일정한 비례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이 세 개의 수동소자, 이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V는 RI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어놓은 글씨에선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까는 저항이 주파수에 관계없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왜 여기서는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것이라는 건 물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물체가 가지는 능력이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전류를 많이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체야. 아니면 전류를 조금밖에 못 막는, 적게 막는 그런 물체야. 각각의 저항체가 가진 능력이 있겠죠. 이 능력치를 뭐뭐턴스. 자, 저항은 레지스터죠. 네, 이 저항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덕터, 커패시터도 그들이 가진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를 인덕턴스, 커패시턴스라고 표현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제대로 한번 저항을 해석해 봅시다. 저항은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직렬은 여기 보시는 영어처럼 연달은, 연이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R1 저항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어쩌지 지나가서 또 R2 저항을 한 길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오죠. 이렇게 길이 한 개인 것을 직렬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어렵게 나가볼게요. 이 저항 두 개를 하나의 저항 R 토탈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아까 전류 설명드릴 때 R1을 만나고 R2를 한 길에서 만난다고 했으니 R1과 R2를 플러스하면 전체 이 전류가 만나는 저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옴의 법칙 V는 RI를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 R 토탈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R1 플러스 R2를 좌변으로 보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젠 양변에 R1을 곱해줍시다. 자, 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R1이 이렇게 분자로 가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 자, 여러분, R1 우변에 R1 곱하기
I, 이건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겠죠. V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변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전압, 전체 전압이죠. 이 회로의. 이게 V1이다. 그래, 알겠는데 그게 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미 답을 밑에 적어놨죠. 네,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네,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로를 꾸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회로를 꾸몄다고 생각해 봅시다. R1, R2, R3입니다. 이게 100V예요. 자, R3를 전구라고 할게요. 자, 빛나는 전구입니다. 그런데 이 전구의 데이터 시트, 그러니까 정보를 살펴보니까 100V를 받아야지 불이 켜진대요. 그러면 전압은 R1에도 걸릴 거고 R2에도 걸릴 거고 R3에도 이 100V가 다 나눠지겠죠. 근데 R3에서 100V를 받아야 되는데 R1과 R2에서 전압을 잃어버리면 이 전구를 켤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R1을 낮추거나 R2를 낮추거나 이 R3 전구의 저항을 높여서 이 전압을 전부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다시 설명드리는 개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 내가 전압을 끌어오려면, 자, 이 R3의 예시입니다. 내가 전압을 다 끌어오려면 저항을 키우면 되겠죠. 앞단을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실험을 하시다 보면 정말 중요한 개념이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네, 일단 딱 보면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네, 왼쪽은 왼쪽은 방금 저희가 살펴본 그런 회로랑 똑같은 형태죠. R1, R2를 그저 1옴, 9옴으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자, 문제는 오른쪽 회로들이죠. 자, 다 같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같은지 알까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직렬은 길이 하나다. 전류가 통하는 길이 하나다.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10V에서 나와서 1옴 먼저 만나고 9옴 만나고 마이너스 들어가고 1옴 9옴 마이너스 1옴 9옴 마이너스. 네, 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조금 다른데 그냥 1옴과 9옴을 더해서 10옴으로 하나의 토탈 저항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네, 여기 1V라고 했네요. 10V입니다. 네, 죄송해요. 네, 이렇게 회로가 조금 변형이 되어 나와도 한 길인지 여러 길인지만 판별하면 정말 쉽게 직렬, 병렬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게 다른 회로인가? 라고 의문이 드는 이유는 여기 이 소자들이 만나는 이 지점을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가 모양이 항상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이런 회로처럼 이렇게 둥글 수도 있고 뾰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항상 네모 형태의 회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회로는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 소자 간의 위치 그리고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